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177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세 문제 남았는데 짧게 봐서 요 클립은 되게 짧게 갈 생각입니다. 자, 공매 시 배분 요구 안내를 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봅시다. 일단 요 기출됐던 거는 봐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 공매 시 배분 요구가 있어요. 요 내용이 요건데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에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세무서장한테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뭐 요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 2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의 배분 요구. 배분 요구는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고, 자, 뒤쪽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 관할 세무서장의 안내 의무예요. 관할 세무서장은 이제 방금 위에 두 경우 봤죠? 1번의 채권을 가진 자 또는 2번 미소멸 예정 전세권을 가진 자에게 배분 요구를 해야 되는 사실을 안내해야 되고, 추가로 다음의 기관장에게도 배분 요구가 종기, 이제 끝나는 기간, 끝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되는 사실을 안내해야 돼. 배분 요구 할 거면 이때까지 요구하셔야 돼요 라는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여러분 그래서 관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이 1, 3, 4, 5번에 있고 2번이 없거든요. 2번이 그 대상할 의무가 없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어떤 사실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지자체 단체는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분 요구하셔야 돼요, 종기 전까지 이런 안내를 해야 되는 기관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사실 요건 암기가 되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해 주세요. 여기 기출됐던 것만큼은 확실히 다시 나온다면 잘 발라낼 수 있게 합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대상이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2번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배분하려면 매수인 등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를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2번은 잠깐 볼까요? 자, 세무서장은 채권 등을 압류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받은 금전 및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려면 나눠 갖자는 거죠. 배분하려면 체납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날짜를 잡아야 돼. 배분하는 날짜, 배분하기로 약속한 날짜, 그게 배분기일이에요. 정해서 배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사정이 있어서 30일 이내에 날을 잡기가 곤란하다면은 추가로 30일 이내에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봐둡시다. 아셨죠? 3번 압류한 금전 또는 교부 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그 압류 또는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이건 또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류한 금전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에 배분하고, 교부 청구에 의해서 받은 금액은 그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게 배분해야겠죠. 매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압류를 하고 돈을 받았어. 그리고 교부 청구에서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 교부 청구 혹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원행위의 원인이 되는 어떤 압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체납액에서 압류와 연결되어 있는 체납액에서 까야지. 우리 쉽게 말해서 압류의 금전은 이 대상이 다른 체납과 관련된 압류에서 받은 금액인데 여기서 까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다른 데서 까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라는 뜻이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는 배분 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배분기인 7일 전, 5일 전 아닙니다. 3일 전 아니에요. 7일 전까지 갖추어 둬야 한다. 이것도 절차 규정으로서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나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스토리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무서장이 공매 절차를 통해서 압류재산의 매수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매수대금, 그 현금으로 받은 수령한 그 금액만큼을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본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는 거예요. 5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매수인은 절차에, 공매 절차에 참가해서 내가 얼마에 살게요. 그래서 낙찰이 됐어. 그래서 돈 내. 돈을 매수대금을 완납했죠. 그럼 그 공매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공매 절차에 들어와서 돈 내고 낙찰돼서 입금하고 이제부터 네 거야. 매수인이 됐죠. 주인이 됐다는 거야. 공매재산의. 이때 여러분 물리적으로 돈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죠. 얘가 사갔으니까 입금됐을 거 아니야.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돈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매수해간 재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당연히 체납자죠. 체납자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은 결과가 되는 거잖아. 형식적으로는 눈으로만 보면 매수인이 입금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절차의 일환이에요? 체납자가 돈을 못 내가지고 체납자의 재산을 뺏어와서,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쉽게 하는 말로 압류해 와서 이걸 우리가 팔아가지고 돈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입금 자체는 이 재산을 사간 그 매수인이 돈을 국가에 낸 거지만 누구한테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 재산을 압류당한 그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걸로 봐야 된다고요. 매수인은 그냥 돈을 입금하긴 하고 자산을 이제부터 취득하긴 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지. 입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됐더라도.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형식적으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입금이 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입금 자체는 매수인이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군데? 체납자잖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봐야겠죠. 됐죠? 요런 거는 스토리를 짜서 논리적으로 발라낼 수 있다고요. 5번 같은 경우는. 4번이 7일 전이 아니라 막 5일 전에 나온다.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절차의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5번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요. 공매 절차. 그래서 매수인이 낙찰받아가지고 입금하고 재산을 가져갔어. 그 경우에 형식적으로 입금인은 매수인이지만 나라 입장에서 체납액은 누구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봐야지 논리적이죠? 그렇죠. 매수인이 아니라 체납자로부터 받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부터 옳은 것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대해서 담보된 채권은 매각대금의 배분 대상이 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을 배분하려면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32일 내에 나눌 날짜, 배분할 날짜를 정해서 배분해야 한다. 맞고요. 30일 맞습니다. 압류한 금전은 그 압류한 체납액에 링크해서 맞춰가지고 배분한다. 교분 청구에 의해서 받은 돈은 그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매각대금이 배분 대상인 체납액,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법령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해서 배분해야 한다라는 거야. 다 배분하고도 남을 정도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각대금이 적다는 거야. 그럴 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해서 배분하라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 5번 보세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돼야겠죠. 방금 우리 봤던 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는 배분 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며칠? 10일 아닙니다. 5일 아닙니다. 3일 아닙니다. 7일 전까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절차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조각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셨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조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